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강릉을 살려라. 이젠 총력전입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에 전국에서 동원된 소방차들이 집결했습니다. 강릉의 식수원마저 고갈될 위기에 처하자 주변 지역의 물을 긴급하게 담아와서 비상급수 지원에 나선 겁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예보돼 있긴 하지만 정작 강릉시에는 5mm 안팎의 적은 비만 내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늘의 첫 소식 허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줄이 집결지로 들어서는 대형 소방차들. 넓은 주차장은 순식간에 대형 물탱크 소방차들로 들어찹니다. 자세히 보니 서울과 경기, 충북, 경북 등 출발지도 제각각입니다. 심각한 강릉 가뭄에 정부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자 전국 각지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한 소방차들이 집결한 겁니다. 물 부족으로 인한 국가소방동원령은 처음입니다. 국가소방동원령이 선포가 돼서 오늘부터 해제 시까지 강릉시의 급수 지원을 동원된 차량은 모두 51대. 강원소방본부 장비와 합쳐 소방차 70대가 해가 질 때까지 물을 퍼나릅니다. 동해, 평창, 양양, 속초 4개 시군에서 소방용수를 소방차로 이동하여 시민들에게 정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물을 가득 싣고 온 소방 차량에 호스를 연결하자 힘찬 물줄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뒤이어 도착한 차량들도 곧바로 급수를 시작합니다. 끌어온 물은 강릉 시민 18만 명의 생활용수를 담당하는 이곳 홍제정수장에 공급됩니다. 동원된 소방 차량들은 오늘 하루 2,500톤, 내일부터는 3,000톤의 물을 급수할 예정.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거란 예보가 전해졌지만 강릉 지역은 오늘도 한때 짧은 소나기만 내렸을 뿐 가뭄 사태를 벗어나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이렇게 강릉엔 재난 지역이 선포됐지만 보신 것처럼 상황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강릉 지역 주 상수원인 저수지의 저수율이 마지막 방어선인 1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주민들의 마음은 물이 없어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 한 방울 보이지 않는 메마른 땅. 수위 표시를 보고서야 원래 이곳까지 저수지 물이 차 있었단 거랍니다. 닷새 전 촬영한 영상도 극심한 가뭄 피해 실태를 체감하게 했지만 오늘은 저수율이 이때보다 더 떨어져 15% 선이 붕괴됐습니다. 강릉 주상수원 역할을 하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 중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와, 저수지에도 나는 그렇게 항상 물이 있어가지고 있는 줄 알았더만 진짜 말라가지고 막 쫙쫙 갈라지고. 공동화장실엔 물을 아껴 쓰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저수율이 15% 선이 뚫리자 수도 계량기를 75% 수준까지 잠그는 제한급수 2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당장 장사는 할 수 있는지 상인들은 불안합니다. 설거지를 할 물도 부족할 수 있으니 아예 일회용품 그릇을 이용하는 가게들도 있습니다. 단수가 되면 커피를 제공 못하고 음료를 제공 못하잖아요. 그 큰 문제에 직면해 오는 상황의 두려움 때문에 최대한 우리부터 물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고. 장사를 멈출 순 없으니 생수를 따로 구매해 버티는 곳도 있습니다. 가게나 카페나 이런 데 음료나 손님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물 같은 경우를 사비로 사서 직접 이렇게 제공을 하면은 그나마 조금 작지만 좀 큰 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한급수로 가정집들도 비상입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게 되는데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잖아요. 물이 쫄쫄쫄 나와서 지금은 이렇게 그릇에 받아놓고 물을 받아서 설거지를 하고 한쪽에서 헹구고. 강릉시는 내일 가뭄 대응 비상대책 2차 기자회견을 엽니다. 채널A 뉴스 송채은입니다. 내일부터 정치권은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합니다. 당장 인사청문회부터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까지 여야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데요. 그중에서도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가 새로운 화약고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내일 있을 국회 개원식에 상복 차림으로 참석해서 항의의 뜻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는 내일 100일간의 정기국회에 돌입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특별재판부 구성을 포함한 내란 특별법 제정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별재판부는 법원 제도와 별개로 별도의 재판부를 만들어 특정 사건을 전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된 건 없다면서도 예정대로 내달 4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해 빠른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지도부 관계자는 법원까지 건드린다는 반대 여론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의견 수렴에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까지 갈아치운다며 내란몰이 끝판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수사부터 이제 민주당 입맛에 맞는 재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술수라고 봅니다.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정기국회 개회식에 상복 차림으로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개회식에 한복을 입자는 우원식 국회의장 제안을 거절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개회식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에게 근조 리본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내란특별법 처리, 야당 추천 몫의 국가인권위원 선출 부결에 대한 항의성인데 시작부터 격렬한 여야 대치가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검찰개혁 오적을 지목하면서 이 개혁 신중론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임은정 검사장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검사 일을 해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이라면서 정신 차리기 바란다고 했는데 어떤 점을 지적한 걸까요? 오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참석해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오적을 지목한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 검찰에 보안 수사권을 남겨놓는 검찰개혁은 간판가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안 수사라는 말로 수사권을 놔두게 된다면 검찰청이 공소청이란 말로 간판가리만 하고 그대로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할 수 있고. 임 지검장의 이런 주장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공봉숙 서울고검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임 검사장을 향해 정신을 좀 차려달라고 작심 비판한 겁니다. 공 검사는 사건 관계자 추가 소환이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 CCTV 영상 분석 등 검찰의 보안 수사 사례를 언급하며 수사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은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 검사장을 향해 제발 본인을 응원하는 목소리에만 도취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공 검사는 최근까지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냈고 정권교체 이후 검찰 인사에서 한직인 서울고검검사로 좌천성 발령을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 문제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현재 대통령실이 직권 면직을 검토 중인 가운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거면 그만두고 나가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즉각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라는 주장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는데 정치적 출마를 할 생각이 있으시면 그만두시고 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이유로 직권면직을 검토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힌 지 하루 만에 공개 사퇴 요구가 나온 겁니다. 우 수석은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태도나 언론 인터뷰가 정치적이라고 재차 꼬집었습니다.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이 위원장은 곧바로 우 수석의 이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기관장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정치적으로 해석한 건 잘못된 것이라며 자신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고 임기를 채운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질문에 답변했을 뿐 미리 준비한 게 없다고도 반박했습니다. 방통위를 5인 체제로 정상화하지 않은 건 대통령실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 이준숙 위원장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할 그런 입장은 아니고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의 직권 면직 방향과 관련해 결정난 것이 없다며
수사 상황을 보고 결정할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중국의 전승절 외교가 시작됐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부터 모디 인도 총리까지 반서방 진영 정상들이 속속 중국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개최되는 만큼 국제사회의 이목은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이징에서 120km가량 떨어진 텐진 공항에 러시아 항공기가 도착합니다. 곧이어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집권 5기 시작 직후였던 지난해 5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다시 중국에 온 겁니다. 푸틴은 중국 도착 전부터 미국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현지 매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세계 무역에서의 차별적 제재에 공동으로 반대한다고 밝힌 겁니다. 중국은 오늘부터 이틀간 푸틴 등이 참여하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전승절 열병식을 사흘 앞두고 반서방연대 정상들과 국제기구 관계자를 중국으로 불러 모아 전승절 외교에 돌입한 겁니다. 시 주석은 유엔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다자주의를 언급하며 미국 패권주의를 비난했습니다. 历史启示我们，多边主义团结合作是解决全球性难题的正确答案。 And the rol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a fundamental pillar of the multilateral system is extremely important.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50%의 관세 폭탄을 맞은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트럼프와 각을 세운 국가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미국을 견제하는 공동성명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푸틴 대통령 등 일부 회원국 정상들은 이틀간의 회의를 마친 뒤 베이징으로 이동해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텐진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외교안보 국제부 김정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네, 열병식이 열리는 베이징 천안문 광장은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광장으로 알려져 있죠. 동서로 500m, 남북으로 880m에 달하는데요. 약 100만 명까지 수용 가능한 면적인데 이 광장에 총 5만 명분의 자석이 배치됩니다. 열병식 리허설에 참가한 병사는 약 2만 2천 명입니다. 10년 전인 2015년 열병식 참가 병력 1만 2천 명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2015년엔 무기 500여 종, 군용기 200여 대가 동원됐는데 이 규모 또한 커질 전망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천안문 광장 주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까지는 천안문 광장 인근 일부만 통제했는데요. 내일부터는 통제가 더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2015년 전승절 당시엔 베이징 도심이 통제되면서 일부 회사들은 직원을 미리 출근시켜 숙직 근무를 시켰을 정도입니다. 이번 열병식의 어떤 관전 포인트랄까요? 열병식이니까 그 공개되는 무기가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 어떤 것들이 나올 걸로 보입니까? 네, 이번 열병식은 오는 3일 우리 시각으로 오전 11시부터 약 70분간 진행됩니다. 총 45개 부대가 참가하는데요. 최근 중국이 4개 군종과 4개 병종으로 군을 개혁했던 만큼 관련 내용이 확인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우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 41이 등장할 전망입니다. 둥펑 41은 지난 2019년 열병식에도 등장했었죠. 사거리가 1만 5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베이징과 워싱턴 거리가 1만 1천 킬로미터인 만큼 미국 본토를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 이번 열병식 리허설 과정에서 무인 잠수정도 포착됐는데 러시아가 개발 중인 수중 핵무기 포세이돈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어떤 새로운 무기랄 게 있을까요? 네, 중국은 이번 열병식을 앞두고 스타급 무기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AI,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6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이번에 공개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을 바탕으로 한 공격력 드론 페이용 97 공개 여부에 이목이 쏠립니다. 페이용 97은 자체적으로 전술을 판단하고 숙련된 조종사 없이도 다른 유인기와 연결돼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 개발은 미국도 속도를 내는 분야인데요. 중국은 이번 열병식에서 미국의 기술력을 따라잡았다는 걸 강조할 걸로 전망됩니다. 뭐니 해도 이번 열병식에는 아마 이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기로 했으니까 그게 가장 좀 관심이 가긴 합니다. 언제 김정은이 중국으로 가는 겁니까?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 전용기보다는 1호 열차를 타고 중국에 도착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김 위원장의 열차는 중국 단둥을 거쳐 베이징으로 향하는데요. 현재 단둥 호텔 일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받지 않고 있고 열차 운행도 일부 중단된 점으로 볼 때 김 위원장의 이동 경로를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베이징까지 도착하는 데 약 20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되는데요. 늦어도 내일은 출발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 만큼 김정은이 타고 가는 이 열차도 관심이 쏠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움직이는 요새로 불리는 이 전용 열차는 사면이 방탄 소재로 레이더를 회피하는 기능까지 탑재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김 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로 가던 중 중국의 한 기차역에서 잠시 내려 담배를 피우고 여동생 김여정이 잿더리를 들고선 모습이 노출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엔 보안 강화에 더욱 신경 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어젯밤 BTS 방탄소년단의 멤버 이 정국의 자택 주차장에 몰래 들어간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중국인 여성이 침입을 시도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비뚤어진 팬심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검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단독주택. 그룹 BTS의 멤버 정국이 사는 집인데 어젯밤 이곳에서 침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밤 11시 20분쯤 주차장에 들어간 40대 여성이 CCTV 영상을 확인한 보안 요원에게 발견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여성은 처음에는 횡설수설하며 침입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정국의 팬이라며 침입 혐의를 인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국의 집에선 2달 전에도 30대 중국인 여성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르며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SNS에는 이 집에 찾아온 팬들이 성지순례하듯 주택 위치를 설명하거나 외벽 등을 두드리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이 수시로 올라옵니다. 자주 오죠. 네. 길거리에는 순찰하시는 분들은 자주 봬요. 경찰은 지난 27일 30대 중국인 여성을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어제 체포된 40대 여성은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해 침입 경로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일부 유튜버들의 자극적인 행태가 선을 넘고 있습니다. 생방송 중 마치 싸우는 것처럼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흉기를 꺼내다가 실제로 다른 출연자를 다치게 한 2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유튜브로 생방송 중인 화면 속에 회색 옷을 입은 남성이 뒤쪽으로 걸어가더니 갑자기 흉기를 꺼냅니다. 이 남성을 막으려던 다른 남성이 자기 손을 감싸지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 인천시 서구에서 유튜브 생방송에 출연한 20대 남성이 흉기를 꺼내 다른 출연자를 다치게 하는 모습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상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영상 속 다툼 장면이 미리 짜여진 것이라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체포된 20대 남성이 다투는 상황을 연출하려다가 다치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8,000명 넘는 사람들이 접속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흉기까지 이용해 거짓으로 다툼 상황을 보여주려 했다는 겁니다. 인터넷 방송이지만 제 눈앞에서 보는 방송이다 보니 공포감이 질리고 이런 진짜 자극적인 방송에 대한 비난 받아야 한다고 저는. 경찰은 고의성은 없었다고 보고 체포된 남성의 혐의를 과실치상으로 바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요즘 물속에서 스노클링 즐기시는 분들 적지 않은데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주 해안가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60대 남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갯바위 옆까지 바짝 붙은 소방 헬기에서 구조대원이 내려옵니다. 곧이어 들것에 실린 심정지 환자를 끌어올립니다. 제주 성산 일출봉 해변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건 오늘 오후 2시쯤. 응급조치 후 소방 헬기를 이용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스노클링하러 들어갔는데 2시경에 일행들이 물에 떠 있는 거 발견해가지고 구조하고 119로 신고하고. 바다 한가운데 여성 한 명이 부표를 붙잡은 채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여성을 구하기 위해 구조대원들이 일제히 헤엄쳐 부표 쪽으로 다가가고 결국 구조에 성공합니다. 강원 강릉시 사천진 해변에서 30대 여성이 조류에 떠내려간 건 오늘 오후 7시 40분쯤. 구명조끼를 입고 물놀이를 하다 사고를 당했는데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구조대원이 서서히 가라앉는 어선 내부를 수색합니다. 사고 선박 기관실에 연료병고 휴게소 차단 완료. 오늘 오전 7시 3분쯤 전남 고흥군의 해상에서 어선 한 척이 침수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해경은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과 함께 침수된 어선에서 승선원 2명을 구조했습니다. 뭘 흔드는 거를 인근에서 보고 신고를 한 거거든요. 그 인근에서 조업하고 있는 어선에 연락해서 구조하게 됐고. 해경은 침수된 배에 연료통을 수거했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정부가 한 달에 5, 6만 원 정도만 내면 지하철과 버스를 최대 2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 패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미 서울시도 대중교통 정기권을 기후동행카드란 이름으로 운영 중인데 이걸 더 확대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걸 쓰는 게 더 유리할까요? 홍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월 6만 2천 원으로 지하철과 버스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14일부터 이 정기권 할인을 더 확대합니다. 청소년과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은 기존보다 더 싼 가격으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가격은 최소 7,000원에서 17,000원 더 쌉니다. 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인 대중교통 정액패스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일반권의 경우 가격은 같지만 사용 가능한 장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기후동행카드는 무제한이지만 정액패스는 월 20만 원까지만 무료고 초과하면 비용이 듭니다. 3자녀 이상인 가구나 저소득층의 경우 사용 가능 지역 차이가 있지만 가격만 놓고 보면 기후동행카드가 정부 정액패스보다 10,000원 더 쌉니다. 일단 대중교통 정기권 선택지가 넓어졌다는 자체에 대해 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거든요. 돈이 제법 나가더라고요. 좀 많이 절약이 되지 않을까. 주말에도 사실 아이들 데리고 박물관이나 이런 데 서울에도 많이 오는데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가 줄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기존 대중교통 정기권에 5천 원만 더 내면 다음 달 18일부터 운행하는 한강버스까지 무제한 이용 가능한 정기권도 신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한 인기 유튜버가 우리나라 빵값이 너무 비싸다며 990원짜리 빵을 파는 팝업 베이커리를 열었다가 뜨거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빵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관리비, 재료비를 감안하면 원가도 안 나오는 가격인데 마치 폭리를 취하는 것 마냥 몰아간다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들이 통제선을 따라 길게 줄을 섰고 한쪽에 마련된 대기석도 이미 만석입니다. 일부 인기빵들은 일찌감치 동이나 진열대가 텅 비어 있습니다. 빵 판매를 시작한 지 3시간이 지난 지금 예약 대기를 해보니 700번대입니다. 몰려드는 사람들로 구매 가능한 빵 개수는 1인당 3개로 제한됐습니다. 유명 경제 유튜버가 요즘 빵값이 비싸다며 초저가 빵을 파는 팝업 스토어를 열자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소금빵과 베이글, 바게트는 990원으로 시중가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산지 직송으로 원가를 낮추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빵 모양을 단순화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빵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만큼 최근 빵값 상승세가 가파른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다른 빵집들이 좀 많이 비싸다는 생각을 하는 찰나에 좀 맛있고 저렴한 빵을 판다는 말을 듣고 여기 왔습니다.
하지만 제빵업계는 불가능한 가격을 제시해 자영업자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고 반발합니다. 원가가 1,000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밀가루도 우리나라 밀가루는 다 수입에 들어오고 예를 들어가지고 버터도 다 수입이고요. 빵에 들어가는 재료 대부분이 수입이고 임대료, 인건비, 복잡한 유통구조까지 고려하면 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해당 빵집은 단기간 운영되는 기획성 가게지만 향후 빵값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설입니다. 건강 이상설이 나돌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흘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손녀, 손자와 함께 골프장을 찾았는데 정말 어디가 불편하긴 한 걸까요? 정다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빨간색 모자에 골프복 차림을 한 트럼프 대통령. 현지 시각 어제 트럼프는 버지니아주의 한 골프클럽에서 손주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의 등장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은 건 최근 사흘간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은 탓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25일 한미 정상회담과 26일 내각회의를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백악관도 미국 노동절인 다음 주 월요일까지 트럼프의 공개 일정이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가 사라졌다면서 건강을 둘러싼 온갖 추측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평소 카메라 앞에 나서길 즐기는 트럼프가 사흘이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건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벤스 부통령은 트럼프가 건강하다면서도 만일의 사태가 벌어질 경우 대통령직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해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각종 추측이 난무하자 백악관은 트럼프가 공개석상에 나오지 않았을 뿐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손등의 멍사진 등으로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에 대한 건강 이상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베트남에서 한 미국인 관광객이 큰 강도짓을 벌였다가 체포됐습니다. 배달원으로 변장을 하고 보석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배달원 복장을 한 남성이 가게 앞에 서더니 갑자기 망치를 꺼내 경비원의 머리를 연거푸 내려칩니다. 경비원이 쓰러지자 곧장 가게 안 진열장으로 달려가 목걸이와 반지를 마구 쓸어 담습니다. 놀란 주민들이 철제 막대를 문고리에 걸어 남성을 막아보려 하지만 남성은 강제로 문을 밀어젖히고 몸을 던지듯 달아납니다. 현지 시각 26일 베트남 다낭을 여행하던 20대 미국인 관광객이 오토바이 배달원으로 위장해 우리 돈 약 4,300만 원어치의 보석을 훔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추적 끝에 한 호텔 객실에서 그를 붙잡았고 범행에 사용한 망치와 훔친 보석을 함께 압수했습니다. 남성은 조사에서 여행 자금이 바닥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가운데 절도죄와 폭행죄로 최대 3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습니다. 분주한 공사 현장, 무게 116톤짜리 다리가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무너진 다리가 트럭을 덮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자 겁에 질린 작업자들이 황급히 달아납니다. 현지 시각 그제 태국 짠타브리주의 한 공사 현장에서 다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피해액만 약 4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과속하던 트럭이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다가 3륜차와 충돌 직전 핸들을 꺾어버립니다. 노란색 주택을 들이받자 벽이 종이장처럼 갈라지더니 건물이 반으로 쪼개집니다. 현지 시각 22일 중국 허베이성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상자는 없었지만 현지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이스라엘 최대 도시 텔아비브에는 인질 광장이란 곳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들의 귀환을 염원하는 이들이 집회나 시위를 하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곳에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대형 현수막이 등장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장치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천 명이 모인 집회 현장에서 거대한 현수막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기원하는 노란 리본과 함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구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2대 도시 텔아비브에 수천 명이 모여 조속한 전쟁 종식과 함께 하마스에 억류 중인 인질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Most Israelis want this war to end. President Trump, end this war now! 배 위를 가득 채운 팔레스타인 국기가 펄럭입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약 5천 명이 이스라엘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베네치아 영화제가 열리는 곳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Le luci, delle paillette, dei vestiti belli. Noi siamo qui per ricordare che appunto Gaza non è un film.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는 물론 국제사회의 이딴 규탄에도 이스라엘은 기근이 선포된 가자지구 북부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곧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권성동 의원 청탁 의혹에 대한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적 청탁이나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의혹을 부인한 겁니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곧 국회로 넘어갑니다. 이기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한 총재 입장이 공식 발표된 건 처음입니다. 나의 지시로 우리 교회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한 총재는 권 의원의 방문을 받고 통일교 지원 등을 요청하며 1억 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금 다발 사진이나 큰 거 한 장이라고 적힌 메모 등 자금 수수 정황을 특검이 확보한 걸로 알려진 상황에서 자신이 관련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겁니다. 설령 금품 수수가 사실이어도 자신은 몰랐고 통일교 간부 윤모 씨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주장할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권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 이후 처음으로 통일교 방문과 한 총재에게 인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한 표라도 얻기 위해 노력한 것이고 한 총재와 인사한 것은 종교시설의 예를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부정한 목적의 방문도 아니고 금품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겁니다. 권 의원 체포 동의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조만간 국회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앞서 권 의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헌법이 정한 현역 의원의 권한인 만큼 표결은 진행될 전망입니다. 국회의장이 체포 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시점에서 72시간 안에 찬반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주 김 여사를 기소하면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과 공모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특검은 그 근거로 주가 조작을 맡았던 선수이자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이 경찰의 주가 조작 내사 착수 사실을 김 여사에게 알렸던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송진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과의 공모 정황으로 보이는 문자 메시지를 새롭게 확보했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선수로 활동했던 A씨와 김 여사 사이의 과거 메신저 대화 기록입니다. A씨는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하기도 했던 인물인데 지난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김 여사에게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내사 중이라고 보낸 문자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김 여사는 2012년 3월 대검 중수 1과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혼했습니다. A씨가 언급한 경찰 내사는 2020년에야 언론이 보도했고 검찰 수사도 2021년 시작됐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이 대화 시점부터 수사 당국의 움직임을 주가 조작 일당에게 공유받은 사실이 공모 정황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기소 전날인 지난 28일 조사에서도 이 대화 기록을 제시하며 김 여사를 추궁한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A씨는 주식 전문가로 소개받았다는 입장, A씨가 증권가 사설 정보지 내용을 김 여사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했다며 주가 조작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국내 최대 창농 귀농 박람회인 에이팜쇼가 오늘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귀농인들을 위한 토크쇼와 더불어 스타 셰프가 함께하는 요리 교실까지 이 방문객들의 눈과 입맛, 흥미를 한꺼번에 사로잡았습니다. 김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배추, 당근, 호박 등 국내산 농산물을 골라 저마다 손에 든 상자에 담는 어린이들. 상자의 무게를 최대한 1kg에 가깝게 맞추는 사람이 우승하는 무게재기 대회입니다. 축하합니다. 900g입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 또 다른 공간에선 유명 셰프가 우리 농산물로 만든 국수 요리를 선보입니다. 취향에 맞게 인삼 튀김과 오리고기를 자유롭게 얹을 수 있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기 좋습니다. 요리하는 법도 친절히 설명해 주면서 해서 좋았는데 아기가 너무 잘 먹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영양소가 풍부한 토종 과일로 간단한 디저트를 만드는 체험 교실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수입산 키위보다 비타민C 함량이 높은 토종 다래인데요. 이렇게 즙을 내서 먹거나 과일청으로 만들어 요거트에 넣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농촌 생활을 소개하는 다양한 강연 프로그램들은 귀농, 귀촌을 꿈꾸는 이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이 직접 거주하며 농업과 연계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청년 마을 모델도 소개됐습니다. 귀농 귀촌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어가시고 또 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또 많이 구입을 해가셔서 건강도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그제부터 진행된 국내 최대 창농 귀농 박람회 에이팜쇼에는 지난 사흘간 4만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처리를 두고도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됩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직장인 밥값 지원 예산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란 겁니다. 보도에 남영주 기자입니다. 정부가 직장인들에게 월 4만 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합니다.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든든한 한 끼 사업 대상은 인구 감소 지역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 5만 4천 명입니다. 회사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 결제하면 20%를 할인해 줍니다. 2만 원치를 먹었다면 16,000원만 내면 됩니다. 점심 대신 아침밥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 7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원하는 건 점심 쿠폰이 아니라 물가 안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피 같은 세금으로 직장인의 점심 밥값을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몰고 가겠다는 그런 생각은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물가에 필요한 정책이라는 반응과 돈 버는 직장인에게 왜 지원해 주나라는 반응으로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현금 지원성 정책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예산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삭감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정치부 구자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전한길 씨가 보이는데 사람들이 뭘 달라고 하나 봐요? 공천입니다. 전한길 씨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공개 지지했고 실제로 당선이 됐잖아요. 본인의 주장이긴 하지만 전 씨에게 영향력이 있다고 본 사람들이 공천 청탁을 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벌써 저한테 인사청탁이 막 들어옵니다. 놀랍죠? 왜? 전한길이 이제 파워 세졌다 생각하고 내년에 누구 공천 좀 해달라 오늘도 전화 왔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장동혁 대표님께 그런 부담 드리니까 저는 그런 역할 안 해요. 안 합니다. 잘 되면은 막 숟가락 얹으라 저 그런 싫다니까요. 싫다니까. 야당 안에서 파워가 세졌다고는 하지만 사실 뭘 맡은 건 아니잖아요. 네, 장 대표는 전 씨 역할을 의병으로 비유하면서 당직을 맡길 계획은 없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일부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전 씨 존재감을 부각해주고 있죠. 전한길 강사의 영향력은 분명히 입증되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준석 방통위원장 나가야죠. 대구광역시장 나오면 이준석 그분의 자신의 영향력이 입증된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만약에 전한길 씨가 실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이 민주당이 곱게 볼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당장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의 비선 실세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전한길 진짜 비선 실세입니까?
공식 직책도 권한도 책임도 없는 인물이 당대표 선출과 지방선거 공천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휴가와 출석은 별개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내용인데요. 이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금 거부기를 건네고 인사청탁을 한 의혹을 받고 있죠. 특검이 이 위원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다음 날인 지난 29일, 이 위원장은 휴가를 내고 국무회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늘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만약 오늘 국무회의를 참석했다면 신상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위원장 휴가 재가 사실을 알리면서 국회 출석은 별개라는 점을 이례적으로 부연한 겁니다. 국회 출석이요? 내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국가교육위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걸 피하려고 휴가 쓴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대통령실이 사실상 국회 출석하라고 한 거죠. 휴가가 국회 불출석 사유는 아니라고 분명히 한 셈입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모습이 보입니다. 무슨 추억을 말하는 겁니까? 총장의 추억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새 사무총장에 정의용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정 의원은 장동혁 대표와 윤재옥, 추경호 원내지도부에서 함께 일하면서 매우 가까웠던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래도 사무총장은 좀 믿을만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사무총장은 당의 재정, 당의 살림을 맡아야 하니까 신뢰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도 사무총장을 지낸 적 있죠. 장 대표에게 사무총장을 맡길 만큼 믿었던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장동혁 신임 대표를 비롯해서 당선된 분들께 축하를 드리고요. 당을 상식과 민심에 맞게 이끌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날짜를 좀 세보면 장동혁 대표 선출 나흘 만에 짧은 축하를 전한 것 같은데 두 사람이 한때 정말 막역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야 좀 갈라졌죠. 네, 급기야 최근 전당대회 결선 국면에서는 한 전 대표가 쓴 최악이라는 표현을 두고 논란도 일었죠. 한동훈 대표가 표현하는 최악은 저다. 저를 최악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험난한 과정을 겪고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진영을 갖췄는데요. 장 대표가 공언한 대로 이제 민생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올여름 덥다 했는데 실제로 역대 가장 더운 여름이라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어제까지 석 달간 일 평균 기온과 일 최저, 최고 기온까지 모두 1위를 기록했는데요. 9월 들어서도 더위는 꺾이지 않겠습니다. 특히 모레까지 비가 내려도 33도 안팎의 폭염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번 비 양이 매우 많습니다. 경남에 100mm 이상, 호남과 제주에 80mm 이상, 중부지방에도 최대 80mm의 물폭탄이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까지는 시간당 30mm 이상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주의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서울의 기온 26도에서 시작되는 등 전국에 열대야가 발생하겠고요. 한낮에 서울 28도, 강릉 34도, 대구 33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